안녕하세요. 저는 한맥국어학원 고등부 강사 주민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오금고 1학년 내신을 담당했었는데요. 올해도 이어서 오금고 2학년 내신 담당하게 되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오금고 2학년 내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가장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2학년 국어 커리큘럼과 오금고 2학년 내신 출제 경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신 대비를 위한 저만의 학습 전략 소개해 드리며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치동에 근무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군지의 내신 대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송파와 강동 지역의 내신 대비도 했었고요. 20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송파 지역에 이직하면서 현재까지 내신 대비와 수능 국어 꾸준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오금고 1학년 내신을 작년에 담당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 저의 실적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학기 중간고사 100점 만점, 기말고사 100점 만점, 전교 1등을 각각 2명씩 배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학기 때도 중간고사 100점 만점, 기말고사 100점 만점, 각각 전교 1등을 2명씩 배출했고요. 그 외의 학생들도 성적이 수직 상승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 다수 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학년 때와 2학년 때 국어 커리큘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제가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자면 1학년 때에는 문학, 비문학 독서, 문법, 화법과 작문을 국어 공통교과서로 1년 내내 거쳐서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영역들이 각 과목으로 세분화되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배우는 과목은 조금 다르겠지만 오금고 2학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금고등학교는 1학기에는 문학, 2학기에는 비문학 독서를 배우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작년과 달라진 점은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비문학 독서의 작문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된 점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독서에 대한 개정 교과서 출판사를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요. 문학은 지약사,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은 해냄 교과서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오금고 2학년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문학과 비문학 독서를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과 학습 활동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배부해 주시는 프린트까지 다 합쳐서 20작품 이상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문항수는 총 30문항은 선택형으로 새 문항은 서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오금고는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서답형 문제를 꾸준히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 조건도 좀 까다롭고 또 감점된 위험성이 좀 많은 문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1등급 컷은 대략 9등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90점대 초중반이고요. 올해에는 등급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경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꾸준히 출제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 유형 두 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는 옳은 답안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되게 많이 출제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안 작성 조건이 까다로운 서답형을 꾸준히 출제를 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작품에 대한 세부 적인 정보,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가 표현사 특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을 좀 여러 개의 답안을 골라야 하는 문제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철저하게 암기하고 또 조금이라도 헷갈렸다가는 틀릴 가능성이 좀 크겠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답형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또
문학 작품, 다른 작품을 같이 출제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식적 특징 2가지 이상 공통점을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답안 작성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 출제 경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 본문과 학교 프린트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총 비문학 14 지문 이상이 출제되고요. 또 문항수는 성택형 30문항, 마찬가지로 비문학 독서에서도 서답형 3문항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난이도는 문학과 비슷하게 1등급 컷은 대략적으로 9등급 기준으로 하여서 90점대 초중반이 됩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 유형도 문학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옳은 답안을 모두 고르시오를 꾸준히 출제를 하시고요. 비문학 독서 안에 제시문 속의 어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 꾸준히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런 문제는 지문 자체도 짧지 않은데 여러 가지의 이 답안을 골라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을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한 시험 안에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려면 꼼꼼하게 내용 파악하고 암기해야 하면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휘 같은 것들 파악해야 되는 문제 꾸준히 출제를 하시고요. 요즘 학생들이 어휘가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휘력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력을 좀 키워주시고자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지 않나 예상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키워드가 되는 이 문제, 답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도는 이제 답안 작성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에 정확한 답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또 부분 점수가 없다는 점에서 좀 까다롭게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대비를 위한 학습 전략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연히 수업은 퀄리티가 높아야 되겠죠.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은 이미 똑같은 내용을 학교에서 듣고 옵니다. 그럼 저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읽어주는 수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항상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미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니 너희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실 거야를 항상 짚어주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개념을 바꾸어서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 시간에도 끊임없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서도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숙제인데요. 숙제는 기본 개념, 또 심화학습, 외부 지문이 나올 것을 대비한 외부 지문에 대한 문제, 또 마지막으로 오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답형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문제 유형, 여러 유형을 나누어서 숙제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서도 복습하고 또 응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교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수업보다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1대1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요, 전반적으로 구술 테스트 하면서 암기한 것들을 저한테 확인받아야 한다는 건 비슷한데 학생들마다 좀 진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수업을 듣고 클리닉을 참여하는 것이라서 학생들한테 저번 시간의 내용을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아직 암기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본적인 것을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구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이미 기본적인 것을 다 익힌 학생들은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심화된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중에 지향이 맞겠니? 지향이 맞겠니?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을 콕 집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이 클리닉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부담이 될까봐 구술 테스트 진행하지 말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무조건 구술 테스트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본인들 공부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저희는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수업 시간을 고려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이 1대1 클리닉 시간도 같이 좀 고려하셔서 스케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선생님 전 정말 국어 공부 열심히 했고 시간 투자도 많이 했는데 왜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요?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 학생들을 좀 가만히 지켜보니까 공통된 점이 무엇이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학교 경향에 맞지 않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경향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될지를 알아야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또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 안 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너희 학교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출제하실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좀 꼼꼼하게 알아둬야 돼. 정확하게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알려주곤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습 테스트는 학교 내신 경향에 맞춰서 제가 출제를 하고요. 또 시간 내에 딱 지켜서 답안까지 작성하는 시간 고려할 수 있도록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자료들이 이제 제가 실제로 배부한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제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료는 바로 필기노트입니다. 필기노트 내부 자료를 좀 살짝 보여드리자면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이 섞여 있죠. 이 색깔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 표현상 특징, 또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과 저 사이에 약속을 지켜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기노트는요. 실전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좀 한번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핑크색 글씨만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금고 2학년 내신 설명회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3월 14일,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이나 혹은 클리닉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에 보이는 전화로 주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5금고 2학년 내신 설명회 였고요.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